어머나, 이거 뭔가 글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보통 김묘성 기자님, 용의자가 수상하다는 표현을 쓰지 피해자가 수상할 일은 없잖아요. 오타 아니고요. 잘 쓰여진 것 맞습니다. 그러니까 용의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수상한 것 맞습니다. 어머나? 먼저 어떤 사건이 있었기에 이렇게 저희가 자막을 썼는지 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난해 12월입니다. 목동 깨비시장 안에 있는 정육점 내부의 CCTV입니다. 네. 시민들이 평화롭게 장을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때 보세요. 그런데 갑자기 어머.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오. 검은색 차량 한 대가 시장 내부로 돌진합니다. 세상에. 순식간에 벌어진 사고에 일대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고 맙니다. 아마 저 사고 여러분들 맞아 기억나 깨비시장 얘기 듣고 막 기억나 하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안진용이 그때 많은 분이 놀라셨어요. 시청자분들도 진짜. 네, 지난해 12월 23일이었습니다. 이 목동의 깨비시장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70대 운전자가 이 차량으로 돌진 사고를 낸 거였는데 네. 이 사고로 인해서 1명이 사망하고 12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주제에서 다룰 이 50대 남성 역시 이 사고의 피해자 12명 중 1명이었습니다. 허허. 일단 이 남성은 병원 후송 후 2주간 치료를 받았고 300여만 원의 치료비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보험사와 가해자 운전자 측으로부터 보험금과 형사 합의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후 갑자기 경찰은 이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아니 치료를 받은 게 죄는 아닌데 왜 치료받았다고 또 보험금 받았다고 갑자기 경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해요, 양나래 변호사님. 네, 당시 사고를 조사하던 경찰이 응급 이송된 피해자들로부터 진단서와 진술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남성의 진술이 조금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CCTV를 확인하게 된 건데요. 이 영상에서 피해자의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에 있던 50대 남성은요. 사건 현장이 혼란한 틈 타서 네. 사건 현장에 몰래 들어갔고 네? 이후에 피해자 행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는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 마치 피해를 입은 것처럼 한 것이죠. 결국 이 13명의 사상자를 냈다고 알려졌던 이 사고는요. 이 남성의 사기 행각이 밝혀지면서 총 1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로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들으시고도 어떻게 피해자 행사를 했다는 거지? 앞서 사진을 보여주세요. 그 CCTV에 찍힌 사진을 보면 앞서 그 깨비시장으로 돌진한 차량이 지금 보세요. 이 지금 피해자 행사한 사람이 전동휠체를 타고 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진은. 그런데 잠시 후에 보면 그 시장 깨비시장으로 돌진한 차량이 옵니다. 그 차량과 보세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죠.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나중에 그 사고 현장을 보고 전동휠체 타던 사람이 방향을 바꿔서 나도 피해자인 척 해야겠다. 그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최진봉 교수님. 그러니까요. 황당한 일이 벌어진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 아니죠. 저런 행동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피해자도 아닌데 피해자인 척하면서 무슨 피해 금액을 받으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경찰이 이제 수상이 여겨가지고 추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부인을 했어요. 그런 적 없다고. 자기가 그런 적 진짜 피해자라고. 고스란히 안 찍혀서 큰일 날 뻔했어 진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 CCTV 영상을 토대로 추궁을 하게 되니까 그때는 이제 진실이 나오잖아요. 네. 저 장면입니다. 그 전동휠체에서 내려가지고 걸어서 지금 사고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저 장면을 보고 본인이 이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되니까 장애 치료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해서 범행을 했다라고 자백을 했고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합니다. 아니 저게 안 드러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태양을 가리는 격이잖아요. 근데 양나래 변호사님 물론 핑계 없는 무덤 없다지만 자기가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이따위 짓을 벌여요 진짜. 네, 맞습니다. 경찰은요, 이 죄를 확인한 다음에 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법원에서는 이 남성의 건강 상태를 고려했을 때 도주 의료가 없기 때문에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찰은 남성을요, 불구속 송치해서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죄는 믿지만 죄질은 나쁘지만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에 굳이 구속보다는 불구속 상태로도 수사를 이어가고 검찰에 송치해서 재판받게 해라라는 법원의 명령 같은데 최명기 원장님 세상에 충격적인 게요.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하면 우리가 수많은 뉴스파이터에서 수많은 의인분들, 영웅분들 소개해드렸잖아요. 순간 멈추지 않고 달려가서 구호활동도 구호조치 해주시고 그런 분들 수많은 분들
이 소개해드렸는데 아니 이 사람은 가서 나도 피해 다닌 척 해야지 슬쩍 들어가요. 진짜 어떻게 이런 생각해요? 첫 번째는 아마 이 사람도 사고를 당하고 약간 불편하게 된 게 아마 선천성이 아니라 교통사고라든가 사고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를 당하고 보상을 받는 모든 과정을 어쩌면 이분은 과거에 한번 경험했을지도 몰라요. 학습했을 수도 있겠다. 네. 그리고 어쩌면은 이런 경우가 진짜 이분한테는 죄송하지만 틀릴 수도 있지만 이게 한 번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딱 거기에서 그거를 갖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 난 순간 알아챘을 수 있다. 이게 약간의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계획이나라고 나쁜 마음을 먹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발 앞으로 재판 받는 과정에서 정말 진심으로 후회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악질적인 사건이었습니다.